미국에서 본인이 겪으셨던 그게 일하는 거든 공부하면서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겪어본 거잖아요. 이미 학교를 다녀봤고 이미 취업을 해봤고 이런 거를 한국에서 해보신 분들은 그 경험치가 주는 힘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유학 생활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회복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과 이 미국 회사, 뭐 테크 회사들 아니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평적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턴 한 명도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찜해서 그냥 본인이 그 프로젝트의 오너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고요. 그리고 뭔가 직급에 상관없이 자기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그 임직원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성취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다는 점인데요. 그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일주일에 몇 번만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조금 더 그런 유연한 근무 환경이 가능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이유가 그런 본인의 어떤 커리어 골이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회사에서 존중해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력을 높인다는 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이제 하드 스킬들, 실제로 말하는 뭐 디자인 스킬이라던가 툴을 잘 다루는 것, 아니면 어떤 디자인 기본기, 이런 하드 스킬이 있을 것이고, 소프트 스킬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본인의 디자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좀 다른 의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의 양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스킬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하드 스킬들을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요. 다만 이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미팅에서 본인의 작업물을 공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별론 것 같아, 이건 별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어떻게 나의 의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건 사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이 소프트 스킬을 평소에도 많이 기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제가 발표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발표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소프트 스킬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영어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냥 자기 일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던데요? 어느 정도로 잘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본인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해외에 적응해서 살고 싶다는데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모르고 일을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해야 돼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당연히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여기 입사를 했을 때 부담감이 있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기서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이상 당연히 영어는 넘어야 할 벽인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 제가 하는 노력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급적 들리고 말하고 제가 보는 모든 환경이 영어일 수 있도록
그런 한글 콘텐츠를 끊으려고 하는 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 업무 관련 용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영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회의를 하거나 이제 그날 새로 들리는 표현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적어요. 그냥 미팅 노트만 적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표현이나 어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다 적어놓고 그걸 다 찾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나 표현을 가지고 다음 미팅에서 제가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일찍 오면 올수록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일찍 오면 그 어떤 사회나 어떤 문화나 단순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적응하는 데에 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유학을 오는 게 강점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강점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사는 것이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고 훨씬 피곤하고 훨씬 고단해요. 근데 이제 유학생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그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객관식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해본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주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회식에 가야 되는 것,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일해야 하는 것, 뭐 이제 이 나이엔 이 정도까지 이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 이런 거에 눌려서 사는 것보다 저는 유학 생활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에서 본인이 겪으셨던 그게 일하는 거든 공부하면서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겪어본 거잖아요. 이미 학교를 다녀봤고 이미 취업을 해봤고, 이런 거를 한국에서 해보신 분들은 그 경험치가 주는 힘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유학 생활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회복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갖고 살진 않고요. 그냥 저는 소박하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가진 이야기로 크던 작던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정해놓은 좌우명은 없어요. 그런 걸 갖고 있진 않은데, 근래 몇 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뭐 make it matter 이라고, 상관 있게 만들어라, 뭐 중요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살다 보면 되게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작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 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걸 잘해. 네, 그렇기 때문에 make it matter, 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